저는 4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밥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잠을 안 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명절에 봤고, 병원도 다녔고, 마트도 갔어요. 몸은 움직였어요. 근데 뭔가가 멈춰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멈춰 있었어요. 남편이 간 건 4년 전 겨울이었어요. 폐암이었어요. 진단을 받고 나서 1년 반을 싸웠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남편도. 요즘 의학이 좋으니까 일찍 발견했으니까 잘 치료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눈이 움푹해졌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1년 반 동안 저는 남편 곁에 있었어요. 병원, 항암, 입퇴원, 통증 관리. 그것들을 같이 겪었어요. 무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서도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에 남편이 갔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49제를 지냈어요. 처음 1년은 뭔가 하면서 버텼어요.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 것들을 정리하고 서류들을 처리하고 바쁜 척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것들도 다 끝났어요. 그 이후가 진짜 공백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해야 할 게 없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살고 집엔 저 혼자예요. 밥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TV를 보고 자는 하루. 그게 반복됐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삶이었어요. 잔잔하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 고요함이 안전하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 뭔가에 마음이 가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 무감각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은 그 고통이 다시 오지 않으려면 뭔가를 느끼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4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감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예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오래 멈춰 있던 것이 다시 움직일 때 처음엔 그게 불편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처음 만난 건 동네 문화센터 인문학 강좌에서였어요. 저는 작년 가을부터 다녔어요. 인문학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역사 얘기, 철학 얘기, 고전 문학 얘기를 강사 선생님이 쉽게 풀어주는 강좌예요. 처음엔 배우고 싶어서라기보다 집 밖에 나올 이유가 필요해서 신청했어요. 뭔가를 배우러 간다는 핑계가 있어야 집 밖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강좌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주는데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 얘기를 들을 때는 저랑 다른 시대인데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묘했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시대랑 상관없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들어온 건 11월이었어요. 중간에 새로 등록했어요. 자리가 많지 않은 강좌라서 앉을 자리가 정해진 편이었어요. 제 오른쪽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앉았어요. 이름은 나중에 알았어요. 오성민이라고. 66. 저보다 2살 위에요. 처음 보는 날 자기소개를 짧게 했어요. 은퇴 후에 뭔가 읽고 싶어서 나왔다고
책을 좋아한다고. 그게 다였어요. 인상이 날카롭지 않았어요. 편안한 인상. 말이 많지 않아 보였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가끔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강의 내용을 메모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폰에 타이핑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첩에 손으로 쓰는 걸 보니까 왠지 좋아 보였어요. 첫날에 나눈 말이 없었어요. 강의 끝나고 각자 갔어요. 두 번째 수업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강의실 문 앞에서 그분이 있었어요. 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면서 지나쳤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의 잘 들으셨어요? 먼저 말을 건 건 그분이었어요. 네, 오늘 얘기가 재밌었어요. 저도요. 퇴계 이황 얘기가 생각보다 흥미롭더라고요. 그날 강의가 퇴계 이황의 삶이었어요. 학문만 한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는 얘기가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얘기가 좋았어요. 감정이 풍부한 분이었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분이 잠깐 저를 봤어요. 학자들도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짧았는데 생각하게 됐어요. 학자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한 말인데 어쩌면 저도 비슷한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날 집에 오면서 그 짧은 대화를 생각했어요. 별거 없는 대화인데, 강의 얘기를 잠깐 나눈 것뿐인데, 생각났어요. 강좌가 주 2회였어요. 화요일이랑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마주쳤어요. 강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가끔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서 그렇게 쌓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강의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비가 내렸어요. 갑자기 내리는 비였어요.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처마 밑에 잠깐 서 있었어요. 그분도 우산이 없었어요. 나란히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비가 쉬 그치지 않았어요. 5분쯤 있었을까요? 나란히 서서 비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별 얘기가 아니었어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 겨울인데 비가 오네. 그런 말들. 그런데 그 시간이 좋았어요. 비 때문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게 된 것. 그 시간이. 또 어느 날은 강의 시작 전에 일찍 왔어요. 강의실이 아직 안 열려 있어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도 일찍 왔어요. 나란히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좀 긴 얘기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얘기에서 시작해서 강좌 얘기, 책 얘기, 요즘 뭘 읽냐는 얘기. 그분이 박경리 선생님 토지를 다시 읽고 있다고 했어요. 젊을 때 읽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면 다르게 읽힌다고. 저도 토지를 젊을 때 읽은 기억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게, 같은 것에서 다른 걸 느꼈다는 게. 그게 재밌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다시 읽으면 젊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슬픔 같은 것들이.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슬픔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말. 그 말이 책 얘기인데 책 얘기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이 들면서 슬픔을 더 알게 됐다는 말 같았어요. 그 슬픔이 어떤 건지 저도 알 것 같았어요. 맞아요. 나이 들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실이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강의가 시작됐어요.
그날 강의 중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방금 나눈 말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슬픔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말. 나이 들어야 보이는 것들.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슬픔을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궁금함이 생긴 게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에 대해 궁금한 게, 그분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됐다는 걸 인식한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강좌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그런데 TV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오늘 강좌에서 나눈 말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말들이. 그게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아, 이게 뭐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 사진이 거실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골라서 액자에 넣어뒀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디서 찍은 건지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해가 뒤에서 들어오는 사진이라 좀 밝아요. 남편이 그 사진에서 웃고 있어요. 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왔어요. 갑자기 물처럼 모르는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기서 웃고 있는데, 남편 떠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그날 밤에 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남편 생각을 했어요. 처음 만났던 것, 결혼했던 것, 아이들 낳았던 것, 같이 늙어가던 것, 아프던 것,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배신하고 있는 건가? 아직 남편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 죄책감이 며칠 갔어요. 강좌에 가기 싫어졌어요. 그분이 거기 있을 테니까. 그분을 보면 또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게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고, 이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한 번 빠졌어요. 강좌를. 핑계를 만들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혼자한테. 그날 집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소리 내서는 아니고 마음으로. 미안해요. 근데 나 아직 살아 있어요. 그게 죄인 건지 모르겠어요. 큰딸이 왔어요. 주말에 들렀어요. 용건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가끔 그래요. 바쁘다가도 엄마가 혼자인 게 마음에 걸리면 오는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딸이 이것저것 물었어요. 요즘 어때요? 밥은 잘 먹어요. 무릎은요? 저도 대답했어요. 잘 지내, 잘 먹어, 무릎은 괜찮아. 그러다가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뭐가, 표정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뭔가 있어 보여요. 저는 잠깐 딸을 봤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표정에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엄마 딸이라서 느끼는 건지. 그래? 별거 없어. 문화센터 강좌 재밌어요? 응, 재밌어. 거기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해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딸은 아마 그냥 모임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뜸을 들였어요. 그냥 강에 듣는 사람들이 있지.
남자도 있어요? 저는 딸을 봤어요. 딸도 저를 봤어요. 딸이 먼저 눈을 내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더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딸이 설거지를 해줬어요. 씻고 나서 가려는 딸한테 저는 말했어요. 잘 들어가. 딸이 말했어요. 엄마도 잘 지내요. 그리고 나가려다가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냥 그 말 하고 싶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딸이 그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뭔가를 눈치챘을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 얼굴에서 뭔가를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딸이 뭘 허락해 준 건지, 뭘 안다고 허락을 하냐고.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또 생각했어요. 당신도 내가 행복하길 원했겠지. 당신이 나한테 늘 그랬잖아요. 당신이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다고. 마지막에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그날 처음으로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분과 처음으로 강좌 외에 만난 건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강좌가 끝나고 나오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이었어요. 12월이었는데 첫눈이 그날 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눈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다들 잠깐 멈춰서 봤어요. 그분도 멈춰서 하늘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나란히. 첫눈이네요. 그분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올해 첫눈이에요. 첫눈은 왠지 달라요. 뭐가요? 그냥요. 매년 오는 건데 매번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요. 그 말이 좋았어요. 매년 오는 건데 매번 처음인 것 같은 느낌. 그게 첫눈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감정도 그런 것 같았어요. 매번 같은 감정인데 올 때마다 처음인 것 같은 느낌. 그분이 말했어요. 저녁 드셨어요? 저 근처에 국밥집이 있는데 눈 오는 날엔 국밥이 생각나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같이 밥을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그냥 강좌 수강생끼리 밥 먹는 건지 아닌지. 그 경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만뒀어요. 그러죠. 국밥집은 작은 곳이었어요. 아늑했어요. 눈 오는 날 따뜻한 국밥집 안에 앉아 있는 것, 오랜만의 느낌이었어요. 남편이랑 이런 데 많이 갔는데 그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국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강의 내용 얘기를 하다가 각자 사는 얘기로 갔어요. 그분이 먼저 말했어요. 부인이 7년 전에 갔다고. 심장이었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7년 전. 저보다 긴 시간이에요. 저는 4년이고 그분은 7년.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긴 시간을 혼자 살아왔다는 게. 7년이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분이 국물을 한 번 떠먹고 나서 말했어요. 처음 3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다음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는 게 슬프기도 하고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익숙해지는 게 슬프다는 말. 저도 알아요.
처음엔 없다는 게 너무 아팠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 당연함이 배신 같은 거잖아요. 그분은 그걸 7년 동안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 4년이에요. 아직 덜 익숙한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래 기억한다는 거니까. 그 말이 따뜻했어요. 오래 기억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말.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눈이 아직 내리고 있었어요. 좀 더 쌓여 있었어요. 하얗게. 그분이 말했어요. 좋은 저녁이었어요. 저도요. 각자 방향으로 갔어요. 걸어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남편한테 미안한 건지.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은 것. 눈 오는 거리를 걸어온 것. 그게 좋았어요. 두 감정이 같이 있었어요. 죄책감과 따뜻함이. 밀어내지도 않고 하나를 선택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들켰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예요. 제 나이랑 비슷해요. 남편이 있어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인데 동네 소식을 잘 아는 분이에요.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장을 보다가 박 씨가 먼저 알아봤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근처에 국밥집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집 국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박 씨가 말했어요. 얼마 전에 거기서 봤어요.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아, 문화센터 강좌 같이 듣는 분이요. 강의 끝나고 밥 먹은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박 씨가 웃었어요. 뭔가 담긴 웃음이었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러셨구나. 웃음. 근데 그 웃음 안에 뭔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저도 알아요. 집에 오면서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를 어떻게 보는 건지. 남편 간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거 아니냐, 잘 됐다, 인 건지. 그 웃음 하나로는 알 수 없었어요.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강좌 끝나고 밥 한 번 먹은 건데. 그게 소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동네에서. 그게 무서웠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명절 일정 때문에 전화한 거였어요. 얘기하다가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잘 지내요? 저는 응, 잘 지내 했어요. 외롭지 않아요? 아들이 또 물었어요. 괜찮아. 그게 다였어요. 아들한테 말하는 건 더 어려웠어요. 딸이랑 달랐어요. 딸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잖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좋다고. 근데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걱정을 해도 말로 안 해요. 대신 행동이 달라지는 아이예요. 전화가 뜸해지거나 올 때 표정이 달라지거나. 그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뭐라 하면 할 말이 있는데 말 없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들한테는 말 못해요. 아직. 그런데 주변 시선이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이 감정을 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컸어요.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자신한테 뭐라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아직 이르다고, 남편한테 미안한 거라고. 그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남들 목소리보다. 어느 날 강좌에서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날 강의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고전 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 선생님이 강의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감정의 낭비가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 그게 생존의 증거예요. 감정이 멈춘다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강의실에 조용히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4년 동안 감정이 멈춰 있었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느끼지 않으면 다시 아프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 멈춤이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몸만 움직이는 거였어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누군가를 생각하게 된 것. 기다려지는 날이 생긴 것. 그게 남편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강좌가 끝나고 오성민 씨랑 나왔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저는 말했어요. 오늘 강의가 좋았어요. 저도요. 사랑은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분도 그 말이 남았던 거예요. 저랑 같은 말이. 저는 걸으면서 그분을 봤어요. 옆에서 걷고 있는 이 사람. 7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 여전히 살아서 문화센터에 나오고 수첩에 메모를 하고 토지를 다시 읽고 있는 사람. 나한테 매년 오는 첫눈이 매번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해준 사람. 이 사람이 있어서 제 감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남편을 잊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를 사랑했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실 액자 안에서 웃고 있는 남편이 있고, 제 안에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불을 켰어요.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말했어요. 이번엔 소리 내서. 나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침묵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쁘지 않은 침묵. 허락하는 것 같은 침묵.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성민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떨지도 몰라요. 주변에서 뭐라 할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전히.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감정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 뭔가를 기다리게 됐다는 것. 누군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거라는 것. 4년 만에 다시 살아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감정이.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봄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봄이 기다려져요.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해요. 남편이 갔던 그 겨울 이후로 처음으로 봄이 기다려져요.